네, 올 한 해 연속으로 부진했던 반도체주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정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이재훈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반도체 업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D램 가격, 현물 네.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업황 개선의 신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업황은 확실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좀 그 수요가 그 지난 1, 2년 동안 나타났던 그 코로나에 따른 그런 이상 수요가 예.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거고, 네.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그 계절적인 수요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그 메모리 업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과거랑은 다르게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 레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그런 수요 축소 때문에 그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예. 그 가격 그 하락이 장기화된다든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질문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의미 있게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 이끌 모멘텀들 앞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삼성전자의 그 캐펙스가 올해도 상당히 그 많이 집행이 됐거든요. 거의 역대급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2020년도부터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단위당 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로 캐파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실제로 집행된 투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2020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의 그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원익 IPS라는 회사가 이제 가장 그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시장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이끌고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내년도 2022년도 두 기업의 실적 전망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어떤 쪽이 좀 더 매력이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드러나는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이제 멀티플을 더 높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하이닉스는 과거에서 그렇게 과거의 그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그 멀티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업황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더 베타가 크기 때문에 이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 네.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부에서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그런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의 그런 그 사업 방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 과거 대비 멀티플을 높게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그 D램 쪽에서 EUV가 도입된다는 것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경쟁력 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D램 시장에서도 지금까지는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의 그 기술 격차가 지난 한 5년에서 7년 동안 계속 그 좁혀지는 그런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EUV가 도입된다고 하면은 이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사이클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과거 대비 멀티플을 높게 받는 요인이 기존의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폴더블 스마트폰이랑 그 파운드리가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D램 시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삼성전자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SK하이닉스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도 물론 좀 네. 탄력적인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IT 투톱 이외에 IT 투톱이 가다 보니까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가고 있는데 앞서서 원익 IPS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좀 꼽고 계신 탑픽 기업 어디로 보고 계세요? 소부장 쪽에서는 원익 QNC를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원익 QNC라는 회사도 다른 소부장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또는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유동적인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캐펙스에 의존적인 그런 회사인 거는 맞는데 다 이제 동일한 그 이유인데 회사가 개별적으로 좀 체질이 개선되는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세정사업부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그 캐펙스하고 이제 가장 그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업부가 이제 쿼츠 사업부고 이게 주력 사업인데 아직까지 주력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세정사업부가 포텐셜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세정사업부가 세정만 하고 있는데 이제 코팅이라는 신규 사업이 이제 하나둘씩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팅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세정사업부의 가치가 재조명 받으면서 다른 그 소부장 업체 대비 충분히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도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면은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가에 투자한 데 있어서 꼭 요런 변수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변수를 먼저 쭉 나열해 주시고 예. 이 변수를 주의 깊게 보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는 약간은 좀 기초적인 것도 같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메모리 반도체의 그 수요하고 공급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예. 일단 수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PC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죠. 실제로 예, 접하는 수요는 아니지만 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트래픽을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늘어나면서 서버의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수요 변수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변수가 더 생긴 거는 그렇죠. 그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이게 언제 해소가 될지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언론에서 비춰진 거는 이제 자동차의 생산 차질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이제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도 생산 차질 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해소가 돼서 진짜 그 엔드 유저의 그 수요로 이어질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이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웨이퍼 캐파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이미 2020년부터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쪽에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요 쪽에 그런 변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메모리 서버의 수요 급증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보고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난 문제도 또 반도체 업황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자라고 변수까지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은 최근에 또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년도 전망을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재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